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해커스 회계사 1차 합격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교육 업계에 특히 뭐 회계사, 세무사 이쪽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고, 뭐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학원 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거를 다 맡아서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설명의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총 2부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1부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처음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위에 솔직히 회계사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돈은 얼마나 버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법 담당하시는 원재훈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2부에 들어가서는 뭐 이것도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격을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과목마다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학습 전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재무회계 담당하시는 김원용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 학습 전략에 따라서 저희 해커스는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 1월부터 시작하는 본 기본종합반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사 시험 제도 먼저 알아볼게요. 회계사 시험 제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다른 자격증하고는 좀 다르게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인영어 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격들 보시면 아마 다른 자격증들도 다 비슷한 기준이긴 할 거예요. 보통 토플, 토익, 탭스, GTAP, 플렉스 요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이게 토익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토익 공부를 해야 됩니까? GTAP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토익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토익으로 계속 공부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좀 토익이 낯설고 점수가 정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요 GTAP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GTAP 문제를 한번 봤는데, 뭐 쉽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6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요구사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토익 700 정도면 요즘 뭐 900점, 만점 이런 거 많은 세상인데, 700점 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점수는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영어 시험 통과하셔가지고 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내년 1월부터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2021년도 2월에 1차 시험을 보시는데, 그러시려면 2019년 1월 이후에 응시하신 영어 점수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인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만 봐도 끝나는 건 아니고 요 금감원에다가 영어 인정 신청을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 데드라인이 12월 31일까지예요. 여기 웃긴 게 뭐냐면, 보통 회계사 원서 접수가 한 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서 접수를 할 때 영어 인정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착각을 해서 뭐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요 12월 31일을 놓쳐가지고 원서 접수까지 못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매년 봐오고 있거든요.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하셨어도 요 기한 놓쳐가지고 뭐 접수를 못 하시면 아예 뭐 시험 응시를 못 하시니까 요 기한은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하고 GTAP 같은 경우에는 요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합격증을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요 토익하고 GTAP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온라인 전송 방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날짜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접수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점 이수 제도가 있는데요. 회계사 시험은 시험을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회계하고 경영학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이다 보니까 회계하고 세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회계하고 세무 관련 12학점 한 4과목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 관련 과목 9학점 한 3과목 정도 되고 경제학 관련 과목 1과목 정도를 이수를 하셔야 돼요. 보통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학교를 통해서 이 학점들을 이수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 학점을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그 학점은행 제도라든가 그 독학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학점을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토익이랑 마찬가지로 그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회계사 원서 접수하고는 또 날짜가 틀려요. 보통 매년 요 날짜가 바뀌기는 하는데, 보통 한 1월 10일경에 그때까지 데드라인으로 해서 요 학점 인정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요게 돼 있으셔야지 그 다음부터 1월 중순에 그 1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아까 영어하고 요 학점 이수 제도하고 요 데드라인을 지키는 거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1차 시험 2월 23일, 2차 시험 6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매년 바뀌고, 요거는 내년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좀 표시를 해둔 거고요. 일단 1차 시험은 매년 2월 말, 그리고 2차 시험은 6월 말에 실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교시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수는 각각 40문제, 그리고 회계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계학은 50문제, 배점도 다 100점인데 회계학만 150점. 이런 식으로 그 시험이 진행이 되고, 1차 합격 같은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그러니까 꽈락이 40점이에요. 다들 40점을 넘기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에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데, 그렇다고 60점 넘었다고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상대평가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내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110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1차 시험에서 그 2배수를 뽑으니까 2200등까지 잘라가지고 1차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통 그 커트라인이 한 67점 정도에서 그 형성이 되니까 절대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67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1차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에 나눠서 시험을 봐요. 1일차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 감사 이런 과목을 시험을 보고, 2일차에는 원가 회계하고 재무회계, 배점도 다 100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 150점 해가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평가예요. 그 과목당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시면 그러면 뭐 최종 합격이 되시는 거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자격증 시험하고 좀 다른 게 유예제도하고 부분 합격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1차 시험을 보시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차 시험에 대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게 2번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1차 시험을 보시고 금년에 6월 달에 2차 시험을 보셨는데, 만약에 이게 딱 불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예제도라고 하고요. 또 좀 특이한 게 부분 합격 제도라는 게 있는 게, 그 전 과목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금전에 뭐 세법이 65점을 받고 뭐 재무관리 55점을 받았다, 그러면 세법에 대한 건 합격을 인정을 하고 재무관리만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년에는 이 재무관리 한 과목만 시험을 보셔가지고 60점을 넘기시면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세법 담당하시는 그 원정 선생님 보시고 그 회사가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저보고 해달라는 게 회사의 직업 전망. 저는 이게 회사 직업 전망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01년에 이제 합격해서 지금까지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합격했을 때는 이게 회계사 시장이 그렇게 뭐 아주 썩 나이스한 시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취업이 다 되지, 이제 대형 회계법인이라는데 이제 빅
소위 말해서 빅4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제 뭐 우리는 뭐 3일 이렇게 부르고 뭐 안진, 그리고 뭐 삼정, 한영 이렇게 네 군데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 시험 합격했던 친구들이 다 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80%? 뭐 이 정도 가고 나머지는 좀 작은 소형 규모의 이제 회계법인에 많이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또 한 2005년? 이때부터는 또 100% 다 합격을 했었던 거예요. 100%. 그때 왜 그랬었냐면 이게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가 장부를 잘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췄느냐, 뭐 그런 거 회계감사를 했어야 돼가 또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2008년에 이 역사가 좀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그 금융위기라는 게 있으면서 그때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또 2010년 넘어서는 IFRS라는 걸 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 그때 도입되면서 또 사람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엄청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았고 2015년부터는 계속 이제 호황기에 있다라고 보여요. 호황기에. 그러다 지금은 2019년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극호황이다. 극호황. 왜냐면 뭐 사람을 뽑고 싶어도 회계사를 저희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뭐 자격 요건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상황은 되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감사인 지정제라는 걸 해요. 감사인 지정제. 이제 저희 있는 회계법인도 요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라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 회계법인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계법인 이번에 뭐 CJ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CJ가 저희랑 하고 싶든 하지 말든 하고 싶지 않든 여기 회계법인에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호황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하느냐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팀이. 그래서 또 회계법인은 여기 이렇게 불러요. 또 팀 이름을 뭐 어디팀이다, 회계감사팀이다, 텍스다, 그래서 경영자문 파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부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합격을 하면 저는 회계감사 이쪽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세무팀에 있었어요. 네, 딜루트 안진의 세무팀에 있었는데 10명 중 9명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갈 때 대부분이 회계감사라는 걸 하고 0.5, 0.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팀은 사실 처음부터 뽑지도 않아요. 신입을 뽑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이쪽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제일 인기 있는 순이요. 여기가 인기가 많은데 요즘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옮길 때는요. 막 연차를 까고 그랬어요. 자기가 5년을 다녔는데 부서를 옮기고 싶다. 4년차로 월급 까서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쪽이 시장이 너무 좋아요. 회계감사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 왜 좋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사인 지정제라는 게 있고 표준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 때문에 표준감사 시간 이 2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이제 대조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분식회계라는 게 있었어요. 분식회계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도대체 회계사들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미국 회계 법인 이런 데보다 품질의 퀄리티가 낮을까? 왜 자꾸 사고를 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계속 용역을 의뢰해서 한국 회계사들이 뭐 능력이 딸리냐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독립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라는 게 회사가 있으면 갑이라고 하면 회계사 뭐 일도 안 되고 병도 안 돼 한 정쯤 되는 삶이다 이게 맨날 영업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장부를 분식해놔도 뭐 그게 잘잘못을 가리는 게 회계사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영업하고 막 이러니까 회계사들 사는 것도 다 다양한 거예요. 이게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회계법인에 있기가 다 힘들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우접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마라. 큰 그림은 그래요. 회계사는 영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에서 찍어줄 테니까 매칭 시켜줄 테니까 직접 감사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업을 잘하는 사람 위주였다면 이제 앞으로 방향은 먹고 살기 해줄 테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외국의 회계법인 가면 남자, 여자 보면 많이 차이가 없어요. 여자분들도 위에 분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 땐 회계사분 중에서 여자 파트너가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일에 방점을 두느냐 영업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감사인 지정제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싫어요, 이거. 막 시키는 게 많고 막 피곤해요, 우리한테.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좀 덜해도 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감사 보수가 옛날에 뭐 1억 정도 받았다라면 지금 평균 2.5억에서 3억이에요.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되게 많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정부에 보고하고 몇 시간 일할지 보고하고 그거에 맞춰서 회계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병정으로 살았다면 이제 갑으로 살라는 거예요. 갑으로. 웃기지도 않아요. 어쨌든 뭐 갑으로 살라는데 무슨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그런 걸 주거든요. 요즘에 윤리강령 중에 하나가 회사랑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은 절대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 회계법인도 뭐 내부적으로 하면 저녁은 절대 먹지 말라. 술 같이 먹지 말라. 점심 정도는 의사 결정에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표준감사 시간이나 지정제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서로 봐주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호황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지육시 멀쩡하면 되는 거예요. 멀쩡하면.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네버. 그냥 있으면 좋아요. 사람이 있으면. 왜냐면 우리 이제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해야 시간을 써야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시스템이. 전문용어는 이제 앵벌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더 많이 버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시기예요. 지금은 적어도.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에 가고 이제 저처럼 제 로컬 회계법인에 있는데 한 5등에서 한 20등 정도 되는데 대형 여기가 이제 지정을 받는 거고 회계법인도 다 지정받는 건 아니에요. 품질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법인이 약간 더 대형화 되려고 해요. 저희 회계법인도 그냥 한 130명인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확장 모드로 하는 거예요. 확장해야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금감원부터 해서 뭐 산업은행 등등등의 어떤 정부기관에 되게 많이 갔어요. 여기에 있던 분들이. 그래서 뭐 3년에서 한 5년 하면 배울 거 배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힘드니까. 막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죠? 밤 12시에 가는 적이 없고, 이게 힘드니까. 일은 많이 배우는데, 여기 가면 편하고, 돈도 더 많이 준다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거나, 뭐, 요즘 추구하는 워라벨 뭐 이런 거에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갔다가, 여기에서 한 10년 된 애들이 막 와요, 요즘에 여기로. 왜냐면, 여기 요 연차 됐을 땐 급여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되니까 여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다시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경력 단절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회계사에 좀 들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줘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에 뭐 대기업 제 친구들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갔다가 다시 와요 지금. 물론 이제 임원 정도 하는 친구들은 다시 오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못 오는데 아직 한 뭐 10년 이내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 되게 좋아요. 시장은 진짜 좋아요. 합격만 해도 그냥 다
취업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뭐 학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게 뭐가 바꾸기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제 외국의 회계법인들을 보면요, USCPA 이런 데 보면은, 저도 이제 미국 회사 이제 시험 따고 이제 회계법인에 있을 때도 외국 애들 보면은, 미국은 회계사 자격증 없어도 들어가요.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자격증 따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있다가 자격증 따는 거, 일하다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미국에 있는 애하고 옛날에 회계법인 다닐 때, 너는 합격을 어떻게 했니?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했으니까, 지니어스 막 그래요. 너 어떻게 학교 다닐 때 붙을 수 있니? 미친 거 아니니?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입장벽이 훨씬 높은 게, 소위 말하면 명문대를 나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반대죠. 우리는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뭐가 더 진입장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수입은 그거는 저는 돈 주는 사람이라 얘기하기가 별로예요. 어쨌든 김현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이 얘기할 거고,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다 영어로 많이 쓰는데, 이게 스태프라고 해요. 스태프.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연수 수습을 받은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차, 2년차는 수습이에요. 수습 1년차.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인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차지라고 해서 3년에서 한 5년 차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매니저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 한 6년 차에서 10년 차 이상이 돼요. 그래서 뭐 시니어 매니저도 있고 주니어 매니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렉터를 하는 거예요. 디렉터를 한 다음에 이 디렉터가 끝나면 이제 파트너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회계 계정으로 소모품, 비품, 기계장치, 건물, 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파트너가 되면 이제 토지죠. 토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구조에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되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었던 게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항아리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피라미드 구조로 완전히 다시 정상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왜 회계사들이 이게 필요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해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죠. 그래서 52시간제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법인마다 다른데, 대형 회계법인은 요즘은 회계 감사하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호텔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도서관에서 메뚜기 뜨듯이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페이퍼워크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미리 예약하고 가서 자리에 앉는 거고 그러거든요. 타임 코드를 써서 시간을 일하는 거고. 더 좋아요. 안 나가도 몰라요. 잘 사람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52시간제를 대형 회계법인이 다 해야 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근도 별로 안 하고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 때는 야근 엄청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회계법인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회계감사가 1, 2, 3월에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쁘거든요. 그때 야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52시간을 무조건 넘게 돼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4월, 5월 이럴 때 막 3주씩 휴가를 강제 주더라고. 안 맞추면 여기도 힘드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 뭐 이런 건 AI 뭐 이러는데요. 지난번 MBC 프로그램 보니까 회계사는 이게 되게 판단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회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회계감사나 뭐 텍스나 이런 거 다 판단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영상학과 의사 친구하고 같이 저녁 먹었었는데, 그쪽도 AI 되게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걔네들은 오히려 그게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아닐 거다, 이제 자기들의 직업이 없어지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MBC 보니까 제일 많이 빨리 없어질 직업은 성직자가 1등 나오더라고요. 실제 보면은. 어쨌든 그렇다는데, 뭐 그렇게 생각될진 않아요. 회계사 보면은 그 실제로 예측되는 수치에 보면 되게 하위권에 있어요. 하위권에 없어질 직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고 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뭔지 뭐 평생 좋은 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능력과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술도 못 먹고 뭐
주변 높은 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의 퀄리티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더 이게 일 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김원정 교수님 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 해커스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회계법인에 있었고요. 저는 원래 그냥 일반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다가 연애 잘못해갖고 우리 와이프가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다니면서 회계사가 됐고요.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교육 사업만 한 10년 정도 있었고 대학 교수로도 한 7년 있었고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딱 10년째예요 지금. 그래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임을 저한테 얘기하래요. 자기는 돈 얘기 못하겠다고. 이 파트너의 마인드야. 자기가 돈 주는 입장이니까. 최근에 합격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데 1년 차인데요. 쌍끌이 하면 한 6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대 회계법인. 요즘엔 그냥 4대 회계법인 그냥 사지만 몇 수용하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저 때보다 한 2배 올랐네요. 자, 그리고 뭐 한 6년 차 되면 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그 이후에는 좀 굴곡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 2년 전에 지금 방금 원재은행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7년간 필드워크를 안 하다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제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이제 회계사 한 몇 명이서 뭉쳐서 감사반이라는 거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초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앵벌이라고 하죠. 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영업은 잘 못하고 정말 일당 30만 원 받으면서 처음 버텼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거래처가 많아져가지고 회계사를 불러야 되는데요. 일당 60만 원에 안 돼요. 일당 80만 원을 줘도 못 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따오는 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호황이 아니라요. 초호황의 호황이에요. 제가 어저께만 3천만 원짜리 일을 2개를 하자고 하는 회계사가 2명한테 전화 왔는데 못해요.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알겠죠? 그래, 돈 얘기는 여기까지. 요즘 공부해야 된다. 희망만 있으면 뭐해? 우리 합격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학습 전략을 보시면 1차 시험에 이제 회계학, 세법개론, 일반경영, 경제원론, 상법으로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5가지 과목이 아닙니다. 회계학만 해도 3과목이에요. 사실 3과목도 아니에요. 제가 이 재무회계를 가르치는데요. 이 재무회계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회계학만 4과목입니다. 4과목. 그리고 이 재무회계에서 다른 과목은 다 100점이고요. 요것만 150점이고 50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요것만 한 문제당 3점이고요. 그 밑에 것들은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그래서 제 과목이 상당히 비중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 고급회계하고 중급회계에서 한 35문제 나오고요. 원가회계에서 10문제, 정부회계에서 5문제 나와요. 뭐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첫 번째 시간에 무조건 다 설명을 다시 해주니까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공부 중에서 요건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다. 그리고 또 일반 경영학이 2과목으로 나뉩니다. 재무관리하고 일반 경영학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16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2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4대 6.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차이는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잖아요. 다른 고시와 다르게 과목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때 공부를 한 다음에 새로운 과목을 2차 시험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다. 그래서 1차 때 공부했던 재무회계랑 2차 때 공부했던 재무회계가 똑같은 과목이고요. 객관식으로 보느냐 주관식으로 보느냐. 원가도 똑같은 과목이에요. 객관식, 주관식. 세법 똑같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재무관리가 2차 때는 이제 100점으로 늘어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회계 감사만 추가해져서 이제 암기 과목이거든요, 좀. 그래서 암기 과목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공부 방법 뭐 길게 안 할게요. 저 원래 길게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지겨워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길게 말하는 스타일 아니고 핵심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을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다. 결심을 내렸어.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회계원리만 수강하고 오시면 돼요. 종합번 오실 때까지. 요거는 꼭 수강해야 된다. 다른 과목은 수강을 안 하더라도 이 회계원리를 수강하지 않으시면 다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구구단 못하면 산수 못하는 거.
그렇죠? 산수를 못하면 수학 공부 못하는 거. 그럼 똑같아요. 회계학의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지 중급, 고급 공부하실 수 있고요. 원가 관리 회계의 일부도 회계 원리의 내용을 모르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중급 회계는 이제 어떤 회사의 장부를 작성하는 건데요.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근데 세법을 낼 때는 또 그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법인세법이라는 규정과 연관이 되는데 이 중급회계와 법인세법을 따로따로 공부하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암기를 다 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중급회계를 잘 공부해 놓으면 법인세법은 차이점만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하시면 공부 시간이 확 줍니다. 그래서 중급회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법을 공부할 때 법인세법, 특히 법인세법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원리랑 중급회계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도 이제 가치평가를 하려면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들을 뽑아내서 가치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무제표 읽는 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과목을 공부하는데 요걸 공부 안 하면 공부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회계원리만 듣고 오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고시 공부는요. 짧게 하는 게 최고죠. 수석하고 싶어요? 최연소 하고 싶어요? 최연소죠. 그쵸? 그래서 제가 최연소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불러오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붙어갖고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카톡으로 오늘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1차 붙고 제가 2차 설명회 할 때 그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짬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최연소를 하시려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예습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 예습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과학은 처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되도록 그날 복습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더라도 그날 들은 강의는 그날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수업을 듣고 4시간 복습할 시간이 다음날 공부를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8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들 금요일 날 불금 같은 것들 못 즐기는 거죠. 배그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놀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쫙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오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거의 30% 이상은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해봤는데.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이제 방법 중에 이 시험은요. 그냥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성격 이상한 교수님이 출제에 들어가면요. 한 10% 정도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 틀려요. 저도 못 풀어요. 저도 1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저보다 이 시장에서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빈출 위주의 공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3년 정도 한 번씩 출제되는 각 과목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무조건 공부하시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문제들은요.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도 못 푼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아마 이거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3년 정도를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바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뉩니다. 시험장은 이 시험은 계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상 문제를 건드려 갔다가는요 한 5분을 쓰고 여러분들 틀립니다. 그러면 하 문제 3문제를 놓치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거 2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로도 충분히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는 거죠. 우리가 1차를 합격했는데 부분 합격제로 한두 과목이 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1년차 공부할 때는 이렇게 커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물론 저는 강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해요. 강의 다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해요. 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빈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뭐 2년차가 됐으면 요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걸 다 이해하고 싶다. 구미호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험 기간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죠. 왜냐면 제가 재무회계고 재무회계가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에서는 메인이잖아요. 제 시험이 150점. 150점. 제일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 방법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다 성인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회계사들한테 또는 학원 강사님들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 내가 합격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아요. 예,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들 이 회계사 세무사 시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거의 매일 면담만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 방법을 가르쳐줬었죠. 근데 그들은 저와 머리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공부한다.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처음에 하는데 한 단원에 어떤 것도 놓치면 그 단원 넘어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다독을 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결국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일 때까지 그 과정이 왔을 때 슬럼프를 이겨내면 합격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해오시면 되고요. 예, 저한테 찾아오셔서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면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공부 방법이 특별하게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좀 기간이 길어요. 이 공부 기간이.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3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까지 슬럼프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럼프를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부분 합격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1차를 먼저 합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세무사 시험은 1차는 되게 쉽고요. 2차가 10대 1이거든요, 경쟁률이. 네, 그래서 오히려 세무사 시험이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장수를 더 많이 해.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렵긴 어려워요. 훨씬 어려운데 세무사 시험 공부가 훨씬 더 장수를 많이 해요. 예,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서 장수를 안 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회계사 출연 인원인데요. 예, 이게 2019년 기준이네요. 예, 1차 출연 인원이 9,677명이었는데 이제 우리 몸만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저랑 이제 처음에 딱 인사를 하신 다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응시만 하셨다가 접수만 하셨다가 응시 안 하시는 분들 1,100명 있죠. 그 다음에 합격자는 2,008명인데요.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2차에 합격할 학생의 3배의 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유예생이라고 해서 한 번 떨어진 학생이 1,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 뽑은 거예요. 그럼 3,000명 뽑아서 1,000명 뽑으니까 3대 1이죠. 네, 그렇게 뽑아요. 합격률이 23.6%다. 뭐 이렇게 나눈 거겠죠. 네,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5명 있는데요. 4명보다 늦게 가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것보다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버티니까 그런 거지. 진짜 해요. 회계사 시험이 막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변화된 거 2018년도에는 85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1차를 1,700명 뽑았고요.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감사인 등록제다, 뭐 표준 시간 감사제다 그래갖고 회계사 사지만 멸정하면 다 불렀는데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0명으로 늘었는데 내년도엔 1,100명 뽑는데요. 자, 그럼 내년에 2,200명 뽑겠네요. 그럼 이 응시자가 늘어날 것인가? 지금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월급도 최근에 한 1,000만 원 올려줬으니까 이게 늘어날 것인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인구가 공부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는 게 맞는데 안 줄고 있어요. 그 말은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대보다 제 때 수능 볼 때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40명 문과가 그러면 저희는 80만 명 막 이래요. 인구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도 17,000명 응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자 한 2,200명 정도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2차는 요 3,000명 중에 이제 최종 1,000명을 뽑아요. 근데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분 합격제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험 기간은 한 3.6년 정도 됩니다. 금감원 통계. 그 다음에 이거는 통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학원 관계자가 만들었대요. 10,000명 중 한 60명이 1.5년이다. 제가 최연소 2명 배출했거든요. 2명 다 2.6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5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최연소가 2.5년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천재인데 있긴 있겠죠.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4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2년 4개월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2.5년에서 3.5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그래서 공부를 하루에 12시간씩 여러분들이 한 달 한다. 네, 그래서 붙을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력을 유지해야 돼. 체력에 맞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체력 관리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 그래서 꼭 1시간씩은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네. 걸어도 됩니다. 네, 아니면 출퇴근을 할 때,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알겠죠?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부할 때, 요거 하나만 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시 유예를 하시면 이게 뭐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중에서 한 3과목 붙고 다음에 합격하면 2.5년. 제시동차는 뭐냐면 1차를 한 번 떨어졌어. 네, 그런 다음에 2차를 2년 만에 붙고 한 번에 2차 5과목 다 붙는 거. 그 다음에 제시 유예는 이제 1차도 한 번 떨어지고요. 2차도 2번 떨어져서 한 3.6년. 근데 3.6년 정도만 걸려도요. 수험 기간 되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되게 길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회계사 합격했을 때 내 연봉은 왜 이렇게 적고 저 파트너들 아까 그 파트너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내 거 뜯어가냐 그랬는데요. 40대 돼 보니까 그냥 다 하루에 벌 수 있어요. 그들한테 제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3.6년 정도 투자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합격하는 학생 중에서 이렇게 빨리 붙은 학생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고생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2월 3일날 온다는 학생도 6년 공부했어요. 제 말 안 듣고 막 다른 학원도 가고 갔다가 갔다가 뭐 이 강사 듣고 저 강사 듣다가 한 6년 만에 붙었는데 그 친구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요. 잘 살아요. 만족해 하면서.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커스의 목표는 요 2.5년의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누군가 설명해 줄 거예요. 1차를 합격하신 다음에,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난 2차 5과목 다 붙겠다. 그래서 5과목 다 응시하죠. 다 떨어져요. 그래서 5유예가 돼요. 합격률이 3%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 합격제를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분 합격제는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1년씩. 그래서 5유예 되면 또 무슨 짓 하면 1차를 다시 쳐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수험 기간이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저는 유예생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한 번에 붙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딱 합격하면 제일 처음에는 강의할 때 5과목 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5과목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4과목 공부해서 4과목이나 3과목 붙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 과목 남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한 과목 남았다. 97% 합격률입니다. 2과목 남았다. 87%.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시고 한 4과목 정도 응시를 하셔서 요거 2개. 3과목 정도는 일단 합격하셔야지 2차가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합격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지금 회계사 시험은 세무사 시험과 다르게 1차를 붙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1차를 합격시켜야 돼. 그리고 1차와 2차의 과목이 똑같아. 그래서 1차를 합격하면요. 충분히 4개월 안에 3, 4과목은 붙을 수 있으니까 1차 위주의 커리큘럼을 저희가 잡을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합격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2차 경쟁률이고요. 유예 합격 제도가 있고 부분 합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2018년 대비 1차 합격 인원에 비해서 500명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에 최소 선발 인원이 750명이었어요. 1700명 뽑았거든요. 올해 얼마라고요? 1100명. 곱하기 2하면 2200명이죠. 그래서 500명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초호황에다가 급여도 괜찮고요. 옛날에는 저 회계사 합격했을 때 감사를 나갔는데 은행 같은 데 가면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나 전문직인데 은행 직원보다 연봉이 적었네.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거 맞죠?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저한테 묻고 싶은 거 많으실 테니까 제가 끝나고 남아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뭐 우리 학원을 듣든 아니면 다른 학원을 듣든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 꼭 합격하셔서 필드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이 말이 되게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필드에서 보자. 그러면
60만 원에 제가 좀 일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싸게 부르지 말고.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그 합격 전략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수많은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그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세무사가 쉽습니까? 회계사가 쉽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의 답변은 둘 다 어렵습니다. 대신 회계사는 1차가 어렵고 세무사는 2차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왜냐면 1차에서 걸러내니까. 그리고 유합격 제도가 있고 부분합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의 시험의 중요성은 뭐 회계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맞춰서 저희 연간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총 4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처음에 아까 뭐 회계원리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저 1월 달에 입문 과정을 통해서 회계원리하고 그 세법 입문, 그리고 뭐 통계학 같은 게 재무관리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초 과정을 1월 달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2월부터는 저 본격적으로 기본반 시작을 해서 총 6월까지 한 5개월에 거쳐서 기본 종합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기본 종합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기본반을 수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 아마 한 문제도 못 푸실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일 뿐이고, 이 객관식반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반이 객관식반이에요.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 객관식반에서 끝나고 마지막에 뭐 전국 모의고사 아니면 뭐 파이널 특강 요 정도만 실시를 하고 1차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한 3개월 정도 스파르타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좀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한 3년 정도 세무사반에서 그 시행을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합격률이 평균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스파르타 과정을 200명 정도 운영을 하면 한 50%? 1차 합격률이 한 50%까지 올라가고, 아까 뭐 중간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세무사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을 3개월 동안 쭉 따라온 학생들은 한 70%, 80% 이상은 1차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모태로 삼아가지고 회계사반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1차 집중의 커리큘럼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스파르타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월 말에 1차 시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날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에 퀴즈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자습하신 다음에 요약 강의를 짧게 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요약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또 시험을 봐요. 그럼 하루 종일 여러분은 학원에 계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한 3달을 돌리면 총 한 5,000문제 이상씩은 푸실 거예요. 거기 플러스 주말 주했어요. 그래갖고 주말마다 그 정식 모의고사를 한 10번 정도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수를 다 합쳐보면 한 5,000문제, 6,000문제 될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빈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이 6,000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또 풀고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1차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커스 기본종합반은 1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1월 2일에 그 입문종합반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7일까지 총 26주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은 1교시는 오전 9시에 시작을 하고요. 2교시는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요. 보통 일주일 단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오전 오후 수업이 다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일들은 오전 수업만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수업이 6시에 끝났다고 뭐 집에 가시는 건 아니세요. 저희 독서실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중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까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뭐 11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수업 끝나고 저녁 드시고 밤늦게까지 아까 복습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습하시고 11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습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해를 잘 못했거나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동영상을 그날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걸 보시면서 독서실을 공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집중관리반을 좀 운영을 할 예정인데 총 3가지를 그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학습 플랜인데 제가 합격자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그 공통적인 좀 습관들이 뭐냐면 개인 플래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자기의 목표량 그리고 달성량 요거를 꼼꼼히 체크를 하는 버릇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냥 뭐 페이지만 적고 요런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적는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공부했고 어떤 부분을 못했고 그럼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공부가 부족하고 어떤 공부를 좀 여유 있게 했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종합반 집중관리 시작을 하면 그 플래너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와서 그 플래너 작성을 동시에 하고 저희가 검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서실을 사용하시면서 독서실에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뭐 출결이야 당연히 출석이야 수업 시간에는 출결 관리가 되는 거고 독서실에서 그 시간에 공강 시간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요것까지 최대한 그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일 테스트를 거진 매일 저희가 실시를 할 건데 요 점수도 성적 관리를 해가지고 요 3가지를 가지고 일종의 파일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고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하고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고 방법이 좀 잘못됐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집중 기본종합반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 봄 기본종합반 회계사 설명회 그 마치기로 하고요. 그 오늘 등록 혹시 하실 분 계시면 그 데스크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독서실 할인권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급회계 포인트 저희 김원종 선생님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씩 드릴게요. 그리고 그 회계사 입문 강의 아까 말씀드린 뭐 회계원리, 뭐 세법 입문, 기초경제학 요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1월 개강 전까지 그거 공부하시면 충분히 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 설명회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에 저희 추첨 오늘 무료 수강권 3명하고 독서실 이용권 1명 추첨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추첨 해주세요.